제 얼굴의 콤플렉스를 해결하고 싶어서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은 쓴 것 같아요. 허벅지 전체가 정말 시퍼렇게 멍이 드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서 끊을 수가 없어요. 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돈 버리는 거예요. 받자마자 정말 즉각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보였어요. 근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막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기절을 했어요. 아니 500만 원을 썼는데 왜 효과가 없지? 20만 원 주고 받은 가 효과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옌마드입니다. 저 오늘 뭔가 평소랑 조금 다르지 않나요? 오늘 웨딩 메이크업 데모를 받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꾸미는 날이 잘 없으니까 이대로 메이크업을 지우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뭐라도 촬영을 해야겠다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 제가 약 2년 정도 유튜브를 하면서 얼굴에 굉장히 많은 변천사가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언니 어떤 시술 받았어요? 라는 질문을 진짜 100번은 받은 것 같아요. 물론 이때에 비해서 몸무게가 3kg 정도 빠지기는 했지만 시술의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본 것도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받았던 시술이랑 관리들을 종이에 쭉 적어봤는데 많이도 받았더라고요. 제 얼굴의 콤플렉스를 해결하고 싶어서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은 쓴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진짜로 이건 돈값한다 싶었던 추천하는 시술과 너무너무 후회하는 비추 시술까지 오늘 영상에서 전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구독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비추 시술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 슈링크. 리프팅 시술 중에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20살 되자마자 가장 처음으로 받았던 시술이에요. 제가 이 얼굴에 유독 살이 좀 많은 편이다 보니까 이 지방을 없애고 갸름해지고 싶어서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효과가 아예 없었어요. 그나마 피부 결이 좀 좋아졌다는 느낌은 받았었던 것 같아. 통증은 막 그렇게까지 아프지는 않고 그냥 조금 찌릿찌릿 기분 나쁜 느낌이에요. 다만 저는 효과를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 받고 그 이후로는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비추 시술은 윤곽주사. 사실 20대 초중반의 고민은 얼굴 처짐이나 볼륨감이 아니라 이 얼굴 살이잖아요. 얼굴 살이 쩍 빠지고 V라인이 되고 싶은 거. 윤곽주사가 지방분해 성분이 들어있는 주사라고 해서 얼굴 중에서도 살이 좀 많은 부위를 골라서 맞는 거예요. 저는 여기 심부볼이랑 이중턱 쪽에 맞았는데 병원에서 한 5번 이상은 맞아야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바비 열심히 모아가지고 10번 가까이 받았는데 효과가 없어. 저뿐만이 아니라 윤곽주사는 효과가 있었다는 사람을 제 주변에서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윤곽주사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돈 버리는 거야. 세 번째는 바디 지방분해 주사. 이거는 방금 말한 윤곽주사의 바디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지방분해 성분이 들어있는 주사를 몸에다가 놓는 거죠. 저 이것도 여기 팔뚝, 허벅지, 종아리 다 받아봤는데 효과 없어. 그 이후로 저는 지방분해 관련된 주사를 거들떠도 안 보고 있어요. 네 번째는 턱 필러입니다.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받았던 필러가 턱 필러예요. 여기 턱 끝에다가 필러를 주입해서 턱을 좀 뾰족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턱 필러를 하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시술을 받으려면요, 내 얼굴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 무턱이라서 턱 필러를 맞았던 건 아니고 얼굴 살이 좀 많고 동글동글한 게 싫어서 여기를 뾰족하게 채우면 갸름해 보일 줄 알았어요. 근데 하고 나니까 얼굴은 그대로 빵빵한 채야. 근데 여기 턱 끝만 뾰족해지니까 뭐라고 해야 돼? 좀 얼굴이 어색해졌어요. 이거는 얼굴 살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받았으면 만족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니까 굉장히 후회했던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는 팔자 필러예요. 제가 유독 나이에 비해서 좀 팔자 주름이 깊은 편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작년에 처음으로 팔자 필러를 맞아봤거든요. 일단 진짜 아팠어요. 너무 아픈데 시술 시간도 너무 길어. 필러 넣는 것만 거의 한 15분 걸렸던 것 같아요. 일단 시술을 받은 직후에는 만족스러웠거든요. 이 팔자주름이 좀 팽팽하게 채워졌다는 게 즉각적으로 눈에 보였는데, 여러분, 필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이동을 한다는 거죠. 저는 한 시술 6개월 정도 지나고부터 팔자주름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이 팔자 밑부분 이쪽이 좀 두둑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 있던 필러가 이렇게 이동을 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팔자 필러 한 이후에 약간 필러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제는 안 받으려고요. 여섯 번째는 실리프팅입니다. 실리프팅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저는 실루엣 소프트라는 실리프팅을 이 이중턱에 했었어요. 이중턱을 이렇게 쫙 끌어당겨서 피부 안에 실로 고정을 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효과는 받자마자 정말 즉각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보였어요. 근데 이것도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약간 턱선 쪽이 좀 울퉁불퉁한 딤플 현상이 생겼는데 이거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기다렸거든요. 근데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병원에 가서 다시 시술 받고 이런 거는 너무 귀찮아서 그냥 그 실이 녹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실리프팅은 비싸고 효과도 드라마틱하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 저에게는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 시술입니다. 일곱 번째, 이거는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 지방흡입입니다. 이거는 시술이 아니라 수술이죠. 저는 한 4년 전에 허벅지 지방흡입을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61kg에서 49kg까지 거의 10kg 감량을 했었는데 이상하게 유독 허벅지 살이 너무 안 빠지는 거예요. 저는 딱 두 다리를 붙이고 섰을 때 허벅지 사이가 안 부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먹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큰맘 먹고 허벅지 지방흡입을 했는데 진짜 너무너무 후회합니다. 일단 허벅지 지방흡입을 하고 나면 허벅지 전체를 붕대로 꽁꽁 싸매거든요. 근데 수술 끝나고 나서도 저는 출혈이 계속 있어서 그 붕대가 완전히 피로 다 젖었었어요. 그냥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지 생각하고 다음날 붕대를 풀러 병원에 갔어요. 직원분이 붕대를 막 풀어주시는데 갑자기 막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기절을 했어요. 병원에서. 깨어나니까 그 병원 회복실에 누워있더라고요. 제가 모르겠어요. 지방흡입 자체가 출혈이 있을 수밖에 없는 수술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저한테는 조금 충격적인 경험이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허벅지 전체가 정말 시퍼렇게 멍이 드는데 통증도 너무너무 심했어요. 거의 뭐 압박복을 24시간 입고 살았고 맞아. 특히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 변기에 앉잖아요. 딱 변기에 허벅지가 닿는 그 순간이 진짜 허벅지가 찢어지는 기분이야. 지금도 그 고통이 생생할 정도로 너무 아파요. 아무튼 수술을 하고 시간이 차차 지나면서 붓기도 빠지고 허벅지가 얄쌍해졌단 말이죠. 허벅지 사이도 확 떨어졌어요. 근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허벅지의 감각이 아예 사라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제 허벅지를 제가 만져도 제 살이 아니라 남의 살을 만지는 느낌? 그래서 나 진짜 망했구나 생각했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수술하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쯤 감각이 한 80% 정도는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100% 돌아오지는 않았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허벅지 라인이 매끈한 게 아니라 살짝 울퉁불퉁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웬만하면 짧은 치마나 바지를 안 입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돌아간다면 지방흡입은 절대 안 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비추하는 시술들이었고 추천 시술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추천과 비추천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울세라랑 원다 리프팅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이 딱 울세라랑 원다 리프팅을 받은 지 3주가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울세라가 효과가 진짜 좋은데 통증이 어마어마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저도 아픈 거를 진짜 못 참는 성격이라서 수면 마취가 되는 병원에서 받고 왔거든요. 근데 가격이 듣고 놀라지 마세요. 570만 원이 들었어요. 제 남자친구가 가격 듣고 이 정도면 시술이 아니라 성형수술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결혼 준비 시작하면서 그래도 한 번쯤은 받아보자라는 마음으로 받았는데 아니 여러분 아직까지 효과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팔자 라인 옆에 볼살이 좀 두둑한 편인데 이게 살짝 펴진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는 아직까지 변화가 전혀 안 느껴져서 너무 당황스러워요 지금. 아니 500만 원을 썼는데 왜 효과가 없지? 제가 찾아보니까 울세라는 한두 달 정도 됐을 때 효과가 제일 잘 보인다고 해서 일단은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기다려보려고요. 혹시 울세라랑 원다 리프팅 해보신 분들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진짜 돈 날린 거면 안 되는데 20만 원 주고 받은 인모드가 효과가 더 좋았던 것 같아. 자 이제 이건 정말 받길 잘했다. 혹은 제가 꾸준히 받고 있는 시술들 얘기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인모드입니다. 여러분 처짐이나 볼륨감이 아니라 저처럼 얼굴 살이 많은 게 고민이신 분들은 묻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인모드 받으시면 돼요. 인모드가 열을 이용해서 우리 피부 속에 있는 지방을 태우는 그런 리프팅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가 너무 좋아서 꾸준히 받는 시술이에요. 통증은 그냥 뭐 받을 때마다 눈물이 좀 고이는 정도? 솔직히 아파요. 아픈데 인모드는 사람마다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제 지인 중에서는 그게 뭐가 아파? 따뜻하기만 하던데?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뜨거운 다리미로 얼굴을 지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받고 나서도 얼굴에 멍이 정말 심하게 들더라고요. 진짜 너무 아파서 막 중간중간 좀 쉬면서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도 없고 효과도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는 시술입니다. 받고 나서 한 1, 2주 지나면 요 심부볼이랑 이중턱 지방이 확실히 라인이 정리됐다는 게 느껴져요. 비용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한 번 받을 때 20만 원 정도? 그 정도 선인데 병원에서는 3번 정도 받는 걸 가장 추천하시더라고요. 얼굴 살이 고민인 20대 분들한테 완전 추천. 두 번째는 턱보톡스. 저는 개인적으로 필러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지만 또 보톡스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윗니 아랫니를 담은 상태로 여기를 잡고 한번 씹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저작근이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거든요. 이 저작근에다가 보톡스를 놔서 근육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이게 드라마틱한 차이는 아니지만 딱 사진을 찍었을 때 얼굴 라인이 확실히 달라요. 조금 더 얼굴 라인이 정돈돼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턱보톡스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맞고 있어요. 세 번째는 침샘 보톡스.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턱선 밑부분에 침샘이 있거든요. 침을 삼킬 때마다 조금씩 튀어나오는데 이 침샘이 유독 발달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딱 그렇거든요. 아무리 살을 빼도 이중턱이 그대로다 하시는 분들은 살이 아니라 침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침샘이 조금 비대한 편이라서 딱 침샘 보톡스 맞잖아요. 뭐야 내 이중턱 소멸됐는데? 이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평소에 이중턱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피부과 가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지방인지 아니면 침샘이 발달한 건지. 만약 후자라면 침샘 보톡스가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치아 교정이에요. 저는 20살 때 교정을 시작해서 23살에 교정기를 뺐거든요. 가장 좋았던 건 제 큰 콤플렉스였던 덧니가 없어졌어요. 제가
제가 덧니가 진짜 심각해서 웃을 때마다 항상 입을 가리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근데 교정을 하고 나니까 자신감 있게 활짝 웃을 수 있게 된 게 너무 좋았고, 두 번째 효과는 사각턱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교정을 하면 부정교합이 개선이 되고 이 저작근이 점점 줄어들면서 얼굴형이 부드러워지는 케이스가 많대요. 그래서 저도 치아 교정에 거의 한 500만 원 쓴 것 같은데 정말 돈 잘 썼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는 경락입니다. 저는 항상 얼굴형이 가장 큰 콤플렉스여서 얼굴형에 좋다는 거는 그냥 다 돈을 갖다 바쳤던 것 같아요. 경락을 제 돈 주고 30회 조금 넘게 받았는데 저는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얼굴형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뀐다기보다는 림프를 풀어주고 붓기랑 독소가 빠지니까 즉각적으로 갸름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 말은 즉슨 꾸준히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 근데 또 경락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30회 조금 넘게 받은 게 3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락은 내가 정말 지갑에 여유가 있어서 매주 꾸준히 받을 수 있다던가 혹은 결혼식처럼 좀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바짝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데일리에 받기엔 너무 비싸. 그리고 진짜 아파요. 내 돈 내고 얼굴에 폭행당하는 느낌? 이게 받으면 받을수록 익숙해진다고 하는데 저는 마지막 30회차를 받을 때까지조차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저처럼 아픈 거 잘 못 참는다 하시는 분들은 무작정 10회, 20회 이렇게 끊지 말고 꼭 먼저 1회차를 받아보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콧망울 축소 주사예요. 와, 저 진짜 이거저거 많이 도해봤죠. 또 저의 콤플렉스 중에 하나가 이 콧망울 가로 면적이 넓은 거예요. 또 웃을 때마다 이 면적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요 콧망울을 축소시키는, 그리고 웃을 때 벌어지지 않게 해주는 주사를 맞았는데 와, 여러분 이것도 진짜 눈물 날 정도로 아프거든요. 근데 효과가 너무 좋아서 끊을 수가 없어요. 웃는 얼굴로 사진을 찍어도 콧망울이 안 벌어지더라고요. 이것도 저는 부작용은 전혀 없었어서 평소에 콧망울이 넓은 게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볼 만한 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는 아쿠아필입니다. 이거는 피부 관리인데 피부과에서도 한 2, 3만 원 정도면 받을 수 있어요. 무슨 흡입 장치 같은 걸로 얼굴에 피지랑 블랙헤드를 쏙쏙 뽑고 수분을 공급해주는 그런 관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확실히 아쿠아필을 받고 나면 피부 컨디션이 확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각질도 정리되고 피부 결도 좋아지고, 근데 가성비까지 좋아서 저는 뭐 피부과에 시술 받으러 갈 일이 있을 때 아쿠아필도 같이 예약해서 받는 편입니다. 아쿠아필은 통증도 전혀 없어요.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시술은 레이저 제모입니다. 뭐 이거를 시술이라고 할 수 있나? 여성분들 여름에 맨날 제모하는 거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겨울 레이저 제모하면 진짜 편해요. 진짜 삶의 질이 달라져요. 한 달에 한 번씩 받으면 되는데 모의 굵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저는 한 7번, 8번 정도 받으니까 털이 아예 안 나더라고요. 통증은 이것도 조금 기분 나쁜 따가움이긴 한데 한쪽 20초, 한쪽 20초 컷이라서 참을만 해요. 너무 금방 끝나니까. 아무튼 한번 레이저 제모 하고 나니까 너무 편해서 나중에는 겨드랑이 뿐만이 아니라 인중, 팔, 종아리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막 시술에 미쳐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대부분이 몇 년 전에 했던 것들이고 지금은 피부과에 자주 가지는 않아요. 한 3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정도? 솔직히 20대 초중반에는 그렇게 자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한 번은 피부과에 갔는데 그 원장님이 보시는 진료 차트에는 환자 나이가 만 나이로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만으로 23살이란 말이죠. 근데 원장님이 그걸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 이런 거 하러 안 와도 된다. 집에서 관리만 잘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요즘은 좀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전에 혹은 얼태기가 왔을 때 3달에 한 번 정도 피부과를 가는 편이고, 나머지는 평상시에 홈케어를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솔직히 홈케어가 진짜 귀찮긴 하거든요. 근데 피부과 시술에 비하면 가성비가 너무 좋잖아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그래서 제가 꾸준히 하는 홈케어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반신욕. 제가 워낙 얼굴이랑 몸이 잘 붙는 체질인데 이번에 이사 온 집은 욕조가 있어가지고 반신욕을 거의 매일 하거든요. 근데 진짜 붓기가 잘 빠지더라고요. 솔트로 된 입욕제나 쑥 입욕제 쓰면 붓기가 더 잘 빠지는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클렌징 할 때 손이 아니라 무조건 전동 클렌저를 씁니다. 여러분 요즘 나오는 화장품들이 밀착력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손으로만 클렌징을 하면 메이크업 잔여물이 모공 속에 다 끼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쓰는 제품 띄워둘게요. 저는 이거 쓰는데 확실히 손으로 세안했을 때랑 이걸로 했을 때랑 피부 상태가 달라요. 진짜로. 묵은 각질이랑 노폐물들이 다 씻겨 나가니까 당연히 피부가 더 좋아지겠죠. 클렌징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클렌징만 잘 해도 피부 훨씬 좋아집니다. 세 번째로 괄사를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경락을 받으면서 진짜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 림프만 잘 풀어줘도 독소와 붓기가 굉장히 많이 빠진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촬영하거나 중요한 일정이 있는 전날에 얼굴이랑 이 목선, 두피, 측두근까지 괄사로 진짜 열심히 풀어주는데 너무너무 시원하고 얼굴 라인이 달라지는 게 눈에 띄게 보여요. 그래서 귀찮지만 열심히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뷰티 디바이스를 쓰는데요. 제가 요즘 제일 잘 쓰는 두 개는 메디큐브 부스터 프로랑 하이포커스 샷이에요. 부스터 프로는 제 돈 주고 샀고 하이포커스 샷도 딱 갖고 싶었는데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셨거든요. 이 두 개가 어떤 차이냐면 부스터 프로는 각질 케어, 광채, 볼륨, 라인 정리가 올인원으로 가능한 기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이포커스 샷은 초음파. 정말 그냥 윤곽 관리만을 위한 기기예요. 그래서 부스터 프로는 데일리하게 거의 매일 쓰는 것 같고 하이포커스 샷은
것은 중요한 일정이 있는 전날에 합니다. 아무튼 이 두 개 다 제가 꾸준히 써보고 진짜 괜찮아서 추천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저처럼 20대 분들이라면 피부과 가서 고가의 시술을 받는 것보다는 이런 가성비 디바이스 집에 하나 사두고 꾸준히 관리만 해줘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네, 와, 오늘 영상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제가 시술과 관리에 1000만 원 이상을 써보고 느낀 정말 효과가 좋았던 것들, 그리고 후회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시술은 자유지만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시술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 내가 미워서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뻐지고 싶은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먼저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